자, 정말 오랜만에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한 궁금증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셔서 정말 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이 마당에 전달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간만에 피프티 소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면 피프티 빌보드 케이팝 아티스트 100위 순위에 탑 10 안에 들어갔다. 공식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걸그룹 피프티 아시다시피 산프니 멤버들 3명을 제외하고 나서 키나를 중심으로 지금 피프티가 계속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건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2024 빌보드 케이팝 아티스트 100위권 내에 차트 10위권에 이 피프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7일 빌보드가 국내 공식 런칭 발표한 2024 빌보드 케이팝 아티스트 100 이 명단에서 핫백 최고 순위 17위를 찍고 총 25주간 머물렀던 피프티가 케이팝 걸그룹 중 가장 높은 순위인 10위를 차지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 이 피프티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6월에서 7월 컴백을 목표로 차근차근 새로운 멤버의 구성과 앨범 작업에 엄청나게 매진 중이다. 자, 이 피프티 사태를 보시던 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키나가 피프티가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잠시 잊고 지냈지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안성일 씨, 그 일당과 나아가서는 피프티들의 편파적인 방송을 보도하여 법의 철퇴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됐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이거 누가 처단하겠습니까? 바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 보면 TBS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도 법정 제재를 진행시켰다. 자, 방심이 이렇게 단호하게 제재를 하던 곳이었는데 유독 피프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만 조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방심이 피프티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에 법정 제재를 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요, 바로 5일 걸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 벌써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에 대하여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 조치했다라는 겁니다. 8월 19일이니까 지금 3월 달이니까 거의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였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여기 보면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고 했다.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하여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참 이 대목을 보니 제가 너무 분개함을 느낍니다. 아니, 애시당초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인터뷰나 어트랙트 측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을 다 전달받았음에도 또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철저하게 피프티 멤버들 측에 대한 이야기만 담았으면서 이제 와서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고 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감정적으로 보인 것이 문제였다? 그게 아주 큰 맥락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분개함을 느꼈던 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철저하게 어트랙트가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내용을 다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실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책임 회피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주의하겠다. 사실상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예 그냥 프로그램 폐지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 경고 처리에서 끝났습니다. 더불어서 제작진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새 당사자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 용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의 대표,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새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것도 교묘하게 전홍준 대표님 쪽으로 살짝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이거를 방송심의위원회에 나와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보도 여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 비판받은 것 같다.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최악의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참, 제가 이걸 보고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주의 없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는 방송 허락도 구했고 취재 과정에서 이들이 화해하는 면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냈다라고 하고, 더불어 전홍준 대표님이 출연하지 않았다라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더불어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다? 아니, 지금 법원에서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정해놓고 지금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 시청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본안 소송 중이며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최악의 선택을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조차 삼푼이 멤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한강 다리 위에 섰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런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미 다리 위에까지 섰었던 전홍준 대표님을 왜 그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방송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열렸던 현장에서 제작진의 이 변명 아닌 변명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요,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하여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너무나 크다.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제작진의 이야기 속에 황당함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이 삼푼이 멤버들, 이런 선택을 생각한다? 저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어째서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닫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간 겁니까? 전홍준 대표님을 형사고발했죠. 본인들의 이름으로 점프나 부모님이 상표권 등록을 했죠. 하루아침에 들고 날랐죠. 다 아시다시피 키나가 돌아와서 증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도 삼푼이들도 이런 모습 보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제작진 진심으로 하는 사과 절대 아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제작진의 저런 황당한 핑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기사를 보면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정하지 못한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 아닌 사과를 하고 있다.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실 방송분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받긴 했지만 이 제작진의 황당한, 특히 전홍준 대표님이 출연하지 않은 점이 제일 안타깝다. 제가 이거 어이없다라고 했죠.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그 당시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대표가 방송에 나가 자극적으로 다뤄지면 이미 멤버들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을 것이고 이를 빌미 삼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하나. 쉽게 말해서 이거 템퍼링 사태가 아니라 대표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소속사와 가수 간의 분쟁으로만 비춰지면 이거 가처분 기각되지 않고 인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템퍼링이냐 단순 소속사와 가수 간의 신뢰관계 문제냐 여기에 대한 것이 쟁점이었는데 만약 여기 출연했으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무례하게 거절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런 내용은 싹 빼고서 내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난다. 정작 피프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최승호 부사장의 인터뷰조차 한 차례도 방송에 공개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작 인터뷰를 따놓고 방송에 공개도 안 했으면서 저런 말을 제작진이 했다라는 겁니다. 더 분개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날 멤버들의 편지로 감정적으로 보인 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자 전홍준 대표님은 지혜라는 표현은 저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미흡했다라는 표현을 써야 했다. 이 상황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썼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거짓 인터뷰를 한 인터뷰를 비롯하여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전홍준 대표님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건 멤버들의 이런 선택이 있을 정도로 힘들어해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금 이 피프티 사태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130억 원의 소송을 맡게 됐고 통수돌이 맞이한 부메랑이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왔죠. 제가 이 피프티 사태를 계속 전달드렸을 당시 생각해보면 수백억 원의 엄청난 소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조차 총 12명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규모와 시간이 들어갈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세나, 아란, 시오, 그리고 이들의 부모님들, 나아가 안성일, 백이사 총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규모가 무려 130억이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액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삼푼이들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안성일 씨 추가 송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달드렸던 소식 중에 이 안성일 씨가 내가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겨졌지만 이런 말을 했었죠. 확정 난 건 아니다. 지켜봐라. 나 아직 범법자 아니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와중에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 뻔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삼푼이들과 더불어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황당무계한 핑계로 가득한 저 입장 아마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저희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피프티 사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